김건희 2010년 모조품 목걸이 구입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 알아보니 2015년에 처음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마 저런 것도 좀 가만히 될 것 같아요. 담당 판사가. 그러니까 2010년이라고 그랬는데 신제품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5년 전에 어떻게 살 수 있냐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저 목걸이는 처음에 한 게 이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했죠. 차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어머니 선물로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옛날에 샀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그쵸. 그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또 말을 바꿨죠. 오빠한테 선물하려고 모조품을 샀다. 뭐 그러니까 일부러 진품을 숨겨놓고 모조품을 사서 거짓말을 한 건지 진짜 그런 건지는 뭐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은 네. 뭐 신데렐라 조사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특검 바꿔간 샤넬 신발 사이즈 김건희 발과 일치하더라. 어차피 소환 또 해서 물어봐야 다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혐의를 다 부인할 것 같고 지금 보세요. 저는 샤넬이라는 데가 또 신발도 만드는지 처음 알았는데 또 저런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조품 얘기도 나왔는데 또 그게 처음엔 빌렸다고 하다가 또 그게 또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고 아주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명칭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네.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특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김건희 특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지금 일단 이 오후 1시 21분 기점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이 변호사님. 앞서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는 10시까지 갈게요 했지만 9시까지 갈게요라고 했지만 10시까지 오세요. 시간이 바뀌었군요. 9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니까 9시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하로 갈게요 했지만 정문으로 오세요. 제대로 오세요. 또 제대로 말 잘 듣고 또 왔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부터는 아예 조사를 지금 안 받고 재판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 여사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한 번 부르고 벌써 청구하면 구속이 된다 그러면 조사가 이뤄지겠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여부가 아마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특검 때 그래도 이제 좀 이 조사를 받은 이유가 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구속영장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응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이제 포토라인에 서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지금 소환을 했을 때 응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영장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좀 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했으니 아마 발부가 된다면 뭐 물론 이제 뒤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인도 어떻게 보면 뭐 윤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사에도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영장이 청구되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의 수사에도 이렇게 본인이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제 방어권을 또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뭐 뒤에 또 이제 뭐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뭐 추측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이렇게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특검 쪽에서는 추후 김 여사가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까지 감안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는 게 더 실효적이고 더 플러스 요인이다,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나 지금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조사에 관련된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신감 있게 영장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나중에 처벌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술을 하지 않는 부분은 또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될 수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에서는 빨리 구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 약간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꼭 만약에 김 여사가 실제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상당히 좀 많은 자료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그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혐의 전면 부인하자 특검 선구속 후조사 속도전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러서 들어봤더니 전면 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 어떻게 부인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바로 구속영장으로 간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 김건희 2010년 모조품 목걸이 구입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 알아보니 2015년에 처음 출시된 제품인데요 라는 겁니다. 이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게 혹시 받은 겁니까? 6천만 원짜리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뭐 얘기가 조금씩 뭐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모조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물건을 확보해서 보니까 모조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산 시점을 2010년도에 내가 홍콩에 갔을 때 엄마 드리려고 2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엄마 주고 내가 가끔씩 빌렸었어요. 라고 했는데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2010년도에 홍콩 가서 2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는데 그 제품 진품 자체가 2015년에 처음 나온 건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진술 자체를 거짓말하고 있네가 약간 들통난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마 저런 것도 좀 가만히 될 것 같아요. 담당 판사가. 그러니까 2010년이라고 그랬는데 신제품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5년 전에 어떻게 살 수 있냐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저 목걸이는 처음에 한 게 이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했죠. 차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어머니 선물로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옛날에 샀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그쵸. 그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또 말을 바꿨죠. 오빠한테 선물하려고 모조품을 샀다. 뭐 그러니까 일부러 진품을 숨겨놓고 모조품을 사서 거짓말을 한 건지 진짜 그런 건지는 뭐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의 지금 진술이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도 그 유럽 39면은 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250 안팎이라 네. 신발 크기가 김건희 여사는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샤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유럽 39가 김건희 여사 발치수랑 딱 맞다는 거예요. 260mm.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높이는 게 자꾸 나오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물론 뭐 부부를 구속시키느냐 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이나 말이 번복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월 대표님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본인이 해명을 한 부분과 실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신발도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뭐 신데렐라 조사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특검 바꿔간 샤넬 신발 사이즈 김건희 발과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 한 종교단체에서 뭐 줬다라고 얘기가 되는 이 2개의 샤넬백이 있었죠. 이 명품백이 있었는데 이 가방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바꿔간 신발 사이즈가 몇이냐? 260으로 바꿔갔다. 그래서 그러면 김 여사 발 사이즈가 몇이냐? 신켜봐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신데렐라 수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집에 압수수색하러 서초동 가보니까 샤넬 신발이 12켤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다 이거는 250 사이즈인 것 같은데 260이 아닌데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 볼까요? 김측 한국 기준으로 245에서 255다. 그러니까 김 여사 발에 맞지 않습니다. 260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샤넬 측에서 얘기하길 유럽 기준 39는 26입니다. 그러니까 260mm입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런 거죠. 한국 기준으로 나 245, 255 신는데 무슨 말이에요? 260 안 신어요? 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신발을 보니까 샤넬 신발 보니까 39호를 신더라.
39호면 그게 260이에요. 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일 교수님.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김 여사가 뭔가 소환 조사에 되게 성실하게 응하고 나가서 묵비권 행사 안 하고 말을 다 하긴 했는데 말하고 얘기한 게 이게 맞는 거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 가서 진술 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다 진술을 했는데 협조했는데 혐의를 다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 부인하면서 소환이 한 번 더 있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 근데 후자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환 또 해서 물어봐야 다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혐의를 다 부인할 것 같고 지금 보세요. 저는 샤넬이라는 데가 또 신발도 만드는지 처음 알았는데 또 저런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조품 얘기도 나왔는데 또 그게 처음엔 빌렸다고 하다가 또 그게 또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되고 아주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명칭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네.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특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김건희 특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특검 명칭이 김건희 특검이에요. 어떻게 구속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부인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과 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가 구속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한 거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받아봐야 되는 거죠.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이 정재욱 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제 이 판단을 좀 내리게 될 텐데 근데 김 여사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요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도 뭐라고 했느냐. 나 너무 토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화장실로 막 뛰쳐나갔다고 해요. 보겠습니다. 김 씨, 전날 조서를 열람하던 중 토할 것 같다며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왔다. 조사를 모두 받고 나서 긴장이 풀렸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김 여사 쪽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다음 주 화요일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그 전에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부득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입원을 했다라는 의사의 그 진단서 같은 걸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 영장이 청구가 되면 길게 잡으면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로 이렇게 그쵸. 영장 실질심사 잡힌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뭐 건강상의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소환 조사도 이렇게 좀 늦게 이제 뭐 잡아놓은 거를 미리 이제 고지를 했던 것처럼 네. 영장 실질심사도 이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시간을 좀 줬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뭐 건강상의 이슈가 뭐 아주 뭐 정말 심각하게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입원을 하는 그런 변수가 생긴다면 뭐 진단서를 제출을 한다면 그러면은 뭐 예외적으로 또 재판부에서도 추가로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뒤로 미뤄가지고 일정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당히 이 영장실질 심사 자체가 평소 같으면 한 이틀 뒤 뭐 이렇게 잡히곤 하는데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많이 준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날짜를 잡은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람 몸이 뭐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입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이 실질 심사가 열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 같이 좀 볼까요?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상황에 좀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정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정말 초유의 상황이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참 참담하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고 퇴행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처리를 했으면은 속된 말로 싸게 맞고 끝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안 하려고 버티다가 비상건까지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둘 다 저렇게 구속을 앞두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자기 아들들 다 감옥 보냈잖아요. 자기 아들에 대한 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아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할 때 너희들 가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렇게 어리석은 거죠. 있을 때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엄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경호처 가서 수사 받으면서 검사가 휴대폰 반납하고 그게 그런 수사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은 자업자득적인 측면도 있다. 스스로 초래한 거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녀 사냥으로 몰 수는 없어요. 네. 증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담당 판사가 판단을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